대한민국 살인 사건 189화입니다. 네, 190화 이제 한 번 나왔네요. 190 네. 이제 얼마 안 나오네. 네. 그 염 교수가 얘기하는 200회가 200화 특집 없어요. 그냥 200화 그냥 200화 특집 없어요. 생각 좀 해보려고요. 네. 나는 그 생각 안 해봤는데 그 뭐 200화 정도 되면 뭐 하나 하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경품이나 많이 줄까 싶기도 하고. 네. 어? 그날은 그 200화 하는 날은 그 채팅할 때 우리 정 PD가 그 들어오신 분들 골라가지고 내가 좀 뭐 뭔가 좀 선물을 좀 여기다가 후원해서 뭐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네, 예. 네. 오늘은 이거는 언젠가 하기는 해야 될 거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하다 보면 강호순이하고 자꾸 겹치고 맞아요. 헷갈릴 예. 수도 있어서 약간 좀 그 시간을 벌었습니다. 이게 묻힌 사건이죠, 교수님? 묻혔던 네, 사건입니다. 딴 이게 사건이 묻혔던 큰게 사건. 있어서. 안양 군포 연쇄살인 사건인데요. 범인 얘기하자면 이 새끼 얘기는 해야 됩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이놈이 신상 공개가 안 됐어요. 그 바람에 이름이 계속 감춰져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 합시다. 김윤철이에요. 네. 김윤철이라는 어떻게 보면 신상 공개 안 했는데 이름 얘기하는 게 이게 옳으냐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해도 된다고 봅니다. 이런 놈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것도 뭐 미국의 연쇄살인범들 이름 대놓고 하는데 뭘? 그러니까요. 무슨 그러니까 진짜 뭐 우리나라가 어떤 때 보면 어설프게 무슨 뭐 엄청난 무슨 인권 국가인 것 같아요. 뭐 어떤 때 진짜 보면. 피해자 인권이나 제대로 하지. 그러니까 뭐 가해자 인권이에요, 가해자 인권. 이 사건은요 2006년도 사건입니다. 네.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2006년 5월 달부터 7월까지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46일간이에요. 짧네요, 기간. 46일간에 걸쳐서 경기도 군포시하고 안양시에서 네. 여성 3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80년생인가 그럴 거예요, 내 기억에. 그 당시 26이었습니다. 26이네요. 네. 자, 이제 이게 뭐하고 딱 이거 얘기하면 나옵니까? 강호순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강호순이 사건하고 이게 오버랩이 돼요. 2005년도에 네. 그 보험금 탄을 내고 네 번째 아내하고 장모를 그 방화 살인한 것을 시작으로 해갖고 네. 2006년부터 2008년 12월까지 그 경기도 서남부 일대 수원, 안산, 용인, 평택, 화성, 의왕, 시흥, 뭐 오산, 안양, 군포 이쪽에서 연쇄적으로 여성 8명을 호위동성 시켜서 죽였던 강호순이. 에쿠스 사건. 강호순이 납치 살인이거든요. 강호순이하고 이게 유사한 범죄예요. 그 강호순이 본 사람이 많아요, 제 주변에.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많지? 얘가 옥수수 쪄서 팔았거든. 그 골프장 앞에서. 강호순이가? 예. 그런 그래갖고 것도 했어요? 잘생긴 옥수수 상자로 좀 이름이 있었어요. 강호순이는 2009년도 1월 달에 검거됐죠. 예,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안산에 살았잖아요. 제가 안산에 살았었는데 알더라고요, 몇 명이. 강호순이를? 내가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그쪽이 잘생긴 아저씨 고구마하고 이렇게 쪄서 판다고 골프장 앞에서. 예, 그래서 저도 알았죠. 뭐. 이게 어떻게 보면 강호순이 사건하고 거의 헷갈릴 정도로 유사해요. 그런데 예. 수법은 솔직히 좀 다릅니다. 근데 일단 잘생겼어요, 요새? 이놈도 멀쩡한 그 호남형의 외모를 가지고 있는 전 놈이에요. 사진은 못 봤어요. 얘는 아주 이게 평범한 어떤 회사원이었었어요. 네. 회사원이었는데 뭐 사회생활도 뭐 얘 검거되고 나가지고 회사 그 직원들이 다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는 거예요. 모나게 안 걔가 살았구나. 김윤철이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얘기하는 그거 있잖아요. 네. 평범한 이웃, 예. 친절하고 싹싹한 이웃.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연살인범이야. 어휴, 무서워. 이게 끔찍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유영철이, 정남규 이런 애들은 가정폭력 피해자이기도 하잖아요. 네. 어려서부터 이제 불우한 시절을 좀 겪어오고 네. 이랬던 거하고 비교를 하면 이 김윤철이 같은 경우는 뭐 지배 형편도 멀쩡하고요. 저 대학까지 부모가 가르치니까요. 전문대학이지만 대학까지 가르치고 그랬기 때문에 뭐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직원 간의 회사 내에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뭐 또
동료들하고 유대도 아주 좋고요. 네. 애인도 있어요. 결혼 약속한. 상견례까지 한 애인도 있었어요. 예, 결혼 직전이었네요. 예. 아. 그런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호의동승. 호의동생. 예, 강호순이하고 그건 비슷한 것 같아요. 호의동승 시켜갖고 여성 딱 차에 타면 이제 이미 포획한 거예요. 그리고는 차 안에서 이제 성폭행하고. 마리오의 동생이 이제 미국의 히치하이킹 연쇄살인 그런 비슷한 거죠. 그리고는 이제 뭐 금품갈취하고 죽여버리는. 예. 이런 수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뭐 우리 염 교수도 이거 관련돼서 연쇄살인범 관련돼서 논문 많이 썼고 나도 많이 썼지만 네. 뭐 우리가 얘기하는 사명감형, 권력형 또는 뭐 힘의 과시형 이렇게 부르는 사명감, 네. 그 권력형 아니면 또 사명감형 아니면 뭐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네. 아니면 뭐 그냥 살인 그 자체를 즐기는 쾌락형 뭐 이 몇 가지 이렇게 분류를 갖다가 여기다 비교해 보면 얘는 어떻게 보면 쾌락형 살인범에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살인을 하는 과정에서 쾌락을 느낀 거예요. 얘가 성관계하고 강간한 건 맞는데 강간은 항상 수반되잖아요. 거의 연쇄살인범들이. 예. 근데 이 강간 이후에는 반드시 죽였어요. 그럼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도 죽이면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희열을 느꼈다. 성취감을 느꼈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범행 피해자를 지우려는 게 아니라 살인 자체가 목적이었네요.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품 갈취한다고 했는데 네. 대상자가 전부 20대 여성이에요. 20대 여성이 어떤 면에 보면 금전적으로 가장 취약하죠. 그렇죠. 그래서 금품을 목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20대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성범죄하고 살인 자체가 목적인 상황, 그러니까 그 쾌락형 범죄자 분류에 넣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이제 이 사건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얘 빨리 검거 안 됐으면 희생자 엄청 많았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너무 짧아요. 예, 아마 내가 판단할 때 46일 동안에 3명의 여성을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살해했다면 이거 만약에 오랫동안 못 잡았으면 강호순이 능가할 겁니다. 그렇죠. 엄청난 많이 피해가 있었겠네요. 예, 그다음에 유영철 뭐 정남규 얘들보다도 능가할 텐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약간은 쉬쉬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 즈음에. 그 즈음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유영철 사건이나 정남규, 강호순이 사건에 비해서 비교적 덜 알려졌어요. 예. 그래서 김윤철이 안양 군포연살인 사건 그러면 김윤철하고 이름이 딱 떠올라야 되는데 안 떠오르잖아요. 안 떠올라요. 이름 자체를 공개를 안 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제 범행 한번 볼까요, 이놈? 네. 이놈이 2006년 5월 15일이에요. 5월 15일 날. 5월 15일이면 월요일 날인데요. 네. 밤 11시 50분경입니다. 밤에. 안양시 안양 팔동에서 이제 그 22살 먹은 윤 씨, 회사원이에요, 이 여성이. 예. 모처럼 친구들하고 늦게까지 술자리를 좀 가졌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밤 12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지.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횡단보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이 여성. 예. 그때 김윤철이가 소렌토 끌고 다녔대요. 아버지 명의로 해갖고 소렌토를 이놈이 뽑았어요. 그때 소렌토는 좋은 차예요. 좋은 차입니다. 네. 쫙 뽑고가 이제 요놈은 그 범행 대상 물색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 윤 씨가 횡단보도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22살 먹은 여성이 그 앞에 차를 딱 세워요. 창문 쫙 내립니다. 얘는 좀 수법이 좀 달라요. 어디 가는지 내가 태워다 준다고 저기 하는 게 얘는 이 근처에 아가씨 이 근처에 편의점이요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러니까 이 뒤편으로 가시면 이렇게 그 편의점 있어요. 그러니까 고마워요. 왜 깍듯하게 아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범한 회사원이었잖아요. 네. 얼굴 딱 내려서 나 보여주는 거야. 강호순이는 저 차 앞에다가 걔하고 딱 그렇게 하고 찍은 사진 걸어놓고 가족 사진 걸어놔갖고 그거 보고 혹하게 만드는 거 비슷한 거예요. 얼굴 싹 내리고 보고 편의점 물어보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던 그러다가 갑자기 고맙습니다 하고 갑자기 생각난 것처럼 지금 뭐 가시는 데가 어디세요? 그 내가 가는 길까지 그럼 태워다 드릴게요. 같은 방향인데 이렇게 하니까 그 여성 입장에서 덥석 탄 거예요 여기에. 외모에 자신 있었나 보네요. 자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린 거죠. 덥석 탄 거예요. 네. 아주 젠틀해 보이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아주 깍듯한 외모, 태도 뭐 이런 것까지 보이니까 차에 탄 거예요. 네. 이윤 씨 탔어요. 가요? 근데 어느 정도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집이 저쪽 방향이라고 그러는데 자꾸 딴 방향으로 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윤 씨가 이거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남자친구한테 2번 정도
누르고요. 네. 112에도 한 차례 전화를 시도했는데 바로 끊겼어요. 그게 짧게는 3초, 길게는 10여 초 신호가 갔는데 연결이 네. 다 안 됐다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잘 아시지만 이거는 2006년도예요. 이때는 112 이 시스템이 지금처럼 구축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예. 지금은 혹시라도 장난치는 하고 112에 걸었다가 신호 한 번 가는 거 보고 딱 끊어버리면 바로 전화 와요. 백으로. 네. 저 112에서 왜 전화했다 끊었습니까? 온다고요. 근데 이 콜백이 안 될 때예요. 이때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개선이 된 거죠, 사실. 그렇죠. 시행자가 나오니까 고쳐진 거죠. 이 새끼 영 반대 방향으로 가갖고 한적한데 차 딱 예. 세운 다음에 미리 이제 과도 준비했더라고요. 아유. 미리 준비했던 칼로 딱 위협해가지고 예. 차 내에서 성폭행합니다. 차 내에서 성폭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여성이 가지고 있던 가방 네. 다 열어가지고 거기서 신용카드를 네. 뺏었어요. 예.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알아냅니다. 비번을 알아내요. 신용카드만 뺏으면 소용없잖아요. 예. 비번 알아내요.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금품 목적이라고 여기서 이제 단정을 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그 여성이 20대 22살 먹은 그 대학생 정도잖아요. 네. 22살 먹은 여성이 신용카드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될 거며 네. 그렇잖아요. 네. 한도가. 네. 이거는 금품 목적이보다는 이왕 범행한 거고 그러니까 이때 신용카드 비번 알아낸 순간 이미 이 여성을 어떻게 보면 죽었다고 봐요. 네. 살려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그렇죠?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성이 아마 그러니까 뭐 소리 지르고 이제 그 반항했겠죠. 이놈이 미리 준비했던 게 있어요. 흰색 나일론 끈. 아마 나일론 끈이요? 사진 정 PD님이 올려주실 건데 흰색 나일론 네. 그 끈으로 손발 묶습니다. 손발 묶고요. 그 이놈이 아주 특이한 게 뭐냐면 그 본인이 입고 있던 그 윤 씨 이 여성의 팬티를 벗겨하고 입에다 재갈로 입에 밀어넣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위에다가 이제 그 포장용 박스 테이프 있죠. 네. 그걸로 둘둘둘 말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냐면 죽어가는 거를 지켜볼 수 있잖아요. 손발 다 묶인 상태에서 팬티로 재갈 물리고 위에다가 박스 테이프로 얼굴 전체를 칭칭 감아버리면 결국은 질식하잖아요. 질식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여성 같은 경우는 납치에서부터 살해되기까지 한 2시간여 만에 성폭행 당하고 금품 강취당하고 죽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온 거예요. 네. 그리고는 이제 이놈이 이제 차 안에 시신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신을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고민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군포 시내를 1시간 이상 돌았다고 그래요. 뱅뱅뱅뱅 돌아요. 어디 적정한 데다가 시신 유기하려고. 네. 그러다가 금정역 뒤에 그 도로 옆에 그 담하고 담이 이렇게 있는데 네. 공간이 있어요. 담 하나로 있으면 공간이 없는데 담이 아마 2개가 겹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담과 담 사이에 공간이 있잖아요. 네. 거기를 이놈이 발견해가지고 이제 그 안에다가 시신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아직 이제 그 담은 있는데 그 담은 그 당시에는 이중이었는데 이제 이 사건 나고 난 이후에 하나로 담이 쳐졌어요. 지금은. 그 발견을 못 하겠네요. 거기. 그러니까 담과 담 사이 그 안에다가 집어넣으니까 알아? 발견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누가 알아? 그리고 나서 이제 유기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이에요. 네. 그러니까 납치한 날로부터 이제 이틀째 되는 날이죠. 네. 5월 17일 날 저녁에 네. 이제 그 신용카드 뺐었잖아요. 네. 비밀번호. 그거 가지고 와서 비번도 알아냈거든요. 그 비번이 뭐였냐면요. 내가 알기에는 군대 간 남자친구 생일일 겁니다. 남친 생일. 내 기억엔 그렇게 네. 내가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 신용카드로 13차례에 걸쳐서 284만 원을 인출해요. 그럼 그때 13차례. 여러 번 찍혔겠네요. CCTV. 아마 그 신용카드도 7장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래갖고 그 284만 원을 인출을 해서 했는데 당연히 지금 염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 얘기 나올 거야. 인출했으면 ATM기에 요즘에 CCTV 다 열 있는데 먹고 안 했다며요. 그냥 얼굴 바로 나올 거 아니야. 네. 요놈이 유동 인구가 많은 산분역 안에 있는 그 현금 인출기에서 뽑았거든요. 그래도 많이 못 뽑아요. 그게 역사에 2-30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역사 안에 있는 데서 이제 13차례에 걸쳐서 284만 원을 뽑았는데 근데 그 CCTV는 달려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깡통 CCTV. 가짜 페이크였구나. 예, 페이크였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그럼 뭐 이놈이 누군지 모르잖아 그럼. 짐작컨대 얘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깡통이라는 거를. 예. 근데 깡통인 거 확인해 보면 알죠. 네. 솔직히 얘기해서. 예. 우리 같은 사람도 가면 이게 깡통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출 284만 원 해가지고요. 예. 거기서 100만 원어치 저 상견례에서 조만간 결혼하기로 했더니 여자친구한테 100만 원 줍니다. 미친놈. 아이고. 그리고 70만 원은 이제 그 소렌토 예. 차량 할부금으로 이제 쓰고요. 그거 사람이 이 새끼 이게 세상에 22살 먹은 그 저 회사원을 사람 하나 죽였는데 죽여놓고. 지는 상견례하고 결혼할 앞둔 그 여성이 있어요. 그 여성한테 죽이고 나서 그 인출한 돈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이런 아유 진짜. 정말 찢어 죽이고 싶죠. 네 예. 응? 자 경찰은 이제 그 윤 씨가 실종되고 나서 이틀째 이제 돈이 실종 신고로 들어와 바로 그 다음 날인가 가족이 신고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행히 집에 안 들어왔는데. 회식하고 나갔다는 애가 집에 안 들어오고 그 다음 날도 안 나오니까 경찰에 신고했고. 핸드폰도 안 될 거고. 그러니까 실종 사건을 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딱 보니까 그 실종된 그 윤 씨 신용카드가 카드에서 수백만 원이 284만 원 그렇죠. 인출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강력 사건이지 뭐야. 그래서 강력 사건으로 바로 인지하고 자 그 여성의 마지막 행적을 경찰이 확인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당일날 회식하고 동료들이 여기에서 회식하고 여기로 걸어갔습니다 하는 데가 마지막 행적이에요. 그게 마지막이죠. 예. 그러니까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대적인 주변 탐문 뭐 이런 수색을 하는 거죠. 그런데 뭐 단서 아무것도 없고 시신도 그때는 발견 못했던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그 CCTV에 ATM기에 CCTV가 작동이 안 됐다는 거죠. 그때 진짜 한심했다는 거예요. 당황했겠다 경찰도. 야 이거 잡았다. 네 잡았다고 그랬는데. 이거 인출했네. 이 새끼 어디 납치해놨을까 혹은 죽였을까 고민하는데 인출됐다고 그러니까 아 이거 잡았네. 그러고 쫓아가서 딱 봤는데 깡통이야. 아이고. 얼마나 맥이 빠졌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 깡통이었던 그 CCTV 때문에 이제 이 마지막에 이제 결론 말씀드리면 그 깡통 때문에 또 범인을 잡기도 합니다. 아 그것 때문에요? 예. 아 궁금해. 아이러니. 자 이제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는데 실종 5일 만이에요. 5일. 그러니까 5월 20일 날 토요일 날 새벽인데 02시 30분경에 새벽에 119에 화재 신고가 들어와요. 그 군포 금정역 인근에 있는 이 전철역 거기 방호벽 틈에서 지금 화재가 발생해서 불이 났다. 그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19가 현장에 출동했을 거 아니에요. 출동해가지고 불을 끄는 과정에서 안에 딱 보니까 시신이 딱 있는 거예요. 아이고 소방관들 그냥 난리 났겠네 그냥. 자지러진 거죠. 그 틈 속에 사람 시신 있는 걸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불이 나 있는데 이미 많이 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꺼낸 다음에 이 굽어져 이렇게 있는 여기에서 간신히 일부 손가락 이게 다행인 게 손가락을 아마 살해될 때 앙다물었겠잖아요. 질식사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이렇게 손가락이 감겨 있어서 화재가 발생했어도 지문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일부가. 다행이네. 피고 있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면 표피까지 다 탔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마 살해 과정에서 힘들으니까 질식사하는 과정에서 움켜쥐고 있었던 그 덕에 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손이 안 펴져서 손을 펴가지고 일부 이 손가락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 지문과 그다음에 이제 치아는 살아 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치아에 임플란트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그 어떤 그 번호가 있어요. 시리얼 넘버 같은 게. 그래서 그 진료해준 시술해준 그 치과를 찾아가고 인적사항을 우리가 많이 빼거든요. 의치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손가락과 그 치과 기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감식을 해보니까 윤 씨예요. 실종된 윤 씨. 얼마나 자기 신분을 남겨놨네 이렇게. 그렇죠. 얼마나 그 진짜 경찰 입장에서는 와 난감하죠. 참 답답하다. 이거 김윤철이가 1차적으로 그 담 시신 어디다 버릴까 막 돌아다니다가 담 틈 있는 거 알고 거기다 집어넣고 나서 이놈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거 발견되면 금방 윤 씨 발견될 것 같고 수사 착수로 갔으니까 몰래 가고 다시 불 질렀던 거예요. 태워버리려고. 바보 같은 놈이 어차피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그 불을 질렀던 거. 더 잔인하게 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집단에 머리 쓴 거고요. 예. 이제 그랬던 거고요. 2차 범행은요. 2006년도 6월 10일에 토요일 날. 토요일 날 또 한 명의 그 젊은 여성 실종 신고가 또 접수가 한 달도 안 됐는데 네, 됐네요. 아유. 예. 의왕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김양의 20살이에요. 예. 의왕시에. 이 김양 같은 경우는 6월 9일 날 금요일 날 밤 11시 반에 9일 날 전날이요. 네, 전날 밤 11시 반에 3번역에서 집으로 가던 도중에 실종돼서 없어졌어요. 얼라리 또 근처네. 이게 3번역 가면 딱 생각나는 게 첫 번째 돈 인출한 데가 3번역 맞아요. 예. 거기에서 없어진 거예요. 이 두 번째 여성 같은 경우. 4호선. 이 김양 같은 경우도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 피해자 그 윤 씨하고 거의 비슷해요. 호감용의 그 김윤철이가 집이 어디에요? 데려다 줄게요. 네. 하면서 이제 붙은 거. 거기에 의심 없이 그냥 덜커덕 그 차에 탄 거고요. 근데 이게 웃기더라고.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그 시간을 이제 경찰이 계산해 가지고 이게 도출하게 된 건데 텀이 많아요. 차에 타가지고 그 텀이. 네. 그래서 그걸 계산해 봤더니 차 안에서 남자친구 얘기하고 그 김양 그다음에 저 학교 생활 같은 거 얘기를 1시간 40분 정도 했대요. 그러면 나름대로 범행을 하려고 일반적으로 사람 태웠어도 교감이 형성되잖아요. 대화를 길게 하고 그러면 안 죽이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이 경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심지어는 서로 지 문자 내 문자도 막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교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살해를 한 거고요. 더더군다나 그 안에서 통화 기록을 경찰이 뽑아보니까 김양이 차에 탄 상태에서 집에 전화 통화 같은 게 나와요. 어디냐 그러니까 집에 가는 중이야.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게 그 통화 주고받은 내용이 그 차 안에 있을 때예요. 그 정도까지 됐다면 범행 안 하거든요. 멈추거든요. 그렇죠. 멈춰야죠. 그때는. 그런데 김윤철이 이놈은 그냥 살해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신용카드로 뭐 280 몇만 원 한번 훔쳤잖아요. 네. 죽이고 난 다음에 이 새끼 이제 한참 한 거의 2시간 가까이 막 떠들고 문자도 보여주고 한참 하더니 284만 원 그 생각도 난 거지. 이거 저번에 죽여가지고 돈도 한 300만 원 가까이 훔쳐서 뽑아가지고 여자친구 100만 원 주니까 엄청 좋아해. 이것도 해야 되겠다. 돈도 좀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요놈이 이제 그 전 단계로 이제 그 교감이 어느 정도 됐다 보니까 주물러요. 몸을 만져요. 이제 추행을 했네요. 슬슬 추행을 하니까 눈치 딱 챈 거죠, 대학생이. 그래서 이거 왜 이러냐고 이제 차에서 내리려고 할 때 딱 그때 과도 꺼내가지고 꼼짝 막 확 변하는 거죠, 확 변하는 거. 그거 거의 2시간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 경험에도요. 범행하려고 대상자를 물색해서 끌어들였는데 원래 범인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범행을 제대로 하려면 대화를 나누지 말라 그래요. 네, 맞아요. 스스로 약해진다고. 그 범인 새끼들 그러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건 2시간 가까이를 서로 문자도 보여주고 심지어는 엄마 어디야 그러니까 뭐 나 지금 집에 가는 중이야. 그 집에 가는 중 중에 아는 어떤 아저씨가 차 태워줬어 얘기 안 했겠어요? 네. 그 정도 되면 우리 같으면 멈추거든요. 얘는 그거 없었어요. 284만 원이 딱 생각났어. 한 번 하니까 돈이 284만 원이 생기더라고. 그 부분도 생각났고. 그리고 이제 역시 성폭행이 생각이 났어요. 바로 그래서 칼로 제압하고 이제 일단은 이제 주머니부터 아마 뒤진 것 같습니다. 근데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뭔 돈 있어요? 돈도 10,000원 있었대요. 10,000원. 돈도 10,000원 있고 신용카드도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수님 진짜로 미국에서 연구한 사이코패스 연쇄살인 범에 딱 맞아요. 맞아요. 왜 그러냐? 이렇게 책의 교과서에 보면 아주 쓰레기 같은 놈은 세렝게티 초원의 그 사자들이요. 그 멧돼지 같은 거 조그만 거 잡아먹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친대요. 물어서 쓰러뜨린 다음에 일어나려면 툭 치고 일어나면 고양이가 쥐 잡아놓고 장난치는 거랑 비슷하지 뭐. 그거로 비유하더라고요. 근데 요 정도면 거의 뭐 그냥 그런 거예요. 살인기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단정을 짓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신용카드도 없고 돈은 10,000원밖에 없어. 그냥은 못 보내겠어. 위협해갖고 끌어들였는데 성폭행 해야 되겠어. 성폭행 시도했는데
첫 번째 그 윤 씨 같은 경우는 지 경험상 그렇게 극렬히 저항은 안 했었어. 네. 22살 먹은 그 여성 같은 경우는. 근데 이 대학생은 아주 극렬히 이 저항을 했대요. 네. 그래서 아마 그 과정에서 이제 허벅지 부위 이런 데도 칼을 꽂은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 뭐 이제 나중에 김윤철이가 그 김양 사건 그 진술한 내용이 이제 그런 예. 얘기는 나와요. 신용카드도 없고, 예. 현금도 10,000원 정도밖에 없었다. 그래서 성폭행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냥 포기할까 이렇게 진술했는데 아니에요. 성폭행 시도 다 했어요. 지는 뭐 검거된 다음에 에이, 돈도 없고 그래서 에이, 성폭행 그까짓 거 해서 뭐해? 그래서 안 하려고 했다 이렇게 진술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이제 시신 발굴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성폭행 시도 흔적이 있건 있다 내가 말씀드릴게요. 네. 아이고 어떻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김양 같은 시신은 실종되고 나서 3주 지나가지고 7월 3일 날 의왕시 청계동 공동묘지 부근에서 일명 얘기하는 도깨비도로 있대요. 네. 거기 옆 풀숲에 이렇게 웅크린 나체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여성 같은 경우도 양쪽 손, 발 여기에 그 결박이 돼 있었고 얼굴 전체에 테이프로 휘감긴 거. 똑같네. 입 속에는 팬티가 들어 있는 거. 아, 난리. 그러니까 동일 수법 아니에요. 네. 이건 뭐 아마 경찰 이게 자지러졌을 거예요. 그리고 또 돌아가신 지 한 달 가까이 돼가지고. 그렇죠. 부패도 어마어마하게 됐을 것 같은데. 더더군다나 이제 칼집을 내놓는다고 그러나요? 예. 나체 상태로 갖다 유기하는 이유는 아시죠? 네. 살해하고 난 다음에 그 옷을 후퇴어 다 벗겨가지고 칼집을 내서 나체 상태로 풀숲 같은데 유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빨리 부패 진행되라는 거예요. 일단은 저기 날도 오르니까. 네, 신원 확인되지 않고 네.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3차 범행 볼게요.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명 이제 여성이 잇따라서 이제 살해되니까 경찰이 동네 난리 났겠네요. 초비상이죠. 군포경찰서 조상집이었어요. 공포 안양 뭐 난리 났겠네요. 네, 조상집이었습니다. 조상집. 경찰서 내에 모든 인력이 총동원돼 갖고 이제 이 두 사건 그 연계성은 따져보는 거죠. 근데 수법이 같으니까. 예. 그 당시 담당했던 그 수사관들은 이건 동일범이라고 봤대요. 동일범이다. 이건 누가 봐도 동일범이다. 근데 시신을 갖다가 불태우고 옷 다 벗겨가지고 칼집 내서 풀숲에 버리고 이건 꾼이 하는 행동. 네, 범죄 꾼이. 네. 그래서 엄청 긴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예단 가져서 수사 실패하는 케이스도 많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동일수법 전과자. 동일수법 전과자. 네. 그거 수사망에다 이제 올려놓고 막 그냥 다 까는 거지 그 사람들이.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신 수사. 그 여성들이 마지막으로 사라진 지점은 다 알잖아요. 네, 알죠. 그 지점에서 휴대폰 쓴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은 또 다 뽑는 거지. 또 몇천 명 수만 건에 수만 건이 나오면 그 중에서 여성, 그 다음에 노인, 네. 어린이 명의는 다 털어요. 네. 그 다음에 나이대도 뭐 좀 줄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압축해가지고 어느 정도 1차 수사할 분량, 2차 수사 분량 이렇게 네네. 나눠가지고 그 사람들 하나하나 불러서 너 당일날 알리바에 대해 하나하나 까는 거예요. 어떻게? 뭔팔해요. 1818 욕하고 그래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서 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한 거고요. 그런데 얼마 안 지났는데 세 번째 희생자가 또 나옵니다. 아, 이건 완전히 뭐 네? 융단 폭격이네. 진짜 경찰 입장에서. 그 세 번째 이제 희생자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 세 번째 희생자는 어떻게 됐느냐? 네. 세 번째 희생자는 7월 1일 날이에요. 토요일 날인데 밤 11시경에 또 그 또 시간 똑같네요. 거의. 군포시 3번동에서 집으로 가던 허씨예요. 27살. 네. 이 허씨인데 그동안은 호위동승을 시켰죠. 그렇죠. 김윤철이가 유인을 했죠. 유인을 해서 차에 타도록 했죠. 근데 요번 세 번째는 김윤철이가 이제 2번 성공하니까 과감해졌어요. 눈에 뵈는 게 없구나. 과감해져가지고 이번에는 나이가 어린 사람은 안 되겠어. 가진 게 없는 거야. 22살, 20살 애들을 했더니 그걸 또 생각을 했네. 이게 가진 게 없는 거야. 돈이 별로. 두 번째는 했더니 저 현금 10,000원하고 신용카드도 없었잖아.
그 본인 입장에서는 성폭행하고 별 소득이 없었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놈이. 아. 그래서 세 번째 할 때는 나이가 어리면 이제 돈 없다 이거. 좀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여자를 좀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또 호위동승한다고 타라고 그러면 안 타. 경계심이 아유, 있어갖고 그럼요. 나이 좀 있는 네, 분들은 네. 그러니까 이 허씨 같은 경우는 27살인데 안 탈 거다 이거 보나마나. 그래서 강제로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냥 납치해버린 아무도 거냐. 사람 없는데 그냥 이리 와 그냥 끌어갖고 그냥 뒷문 열고 그냥 하이제킹. 강제로 그냥 예. 낳고 챈 거죠. 그냥. 예. 그래서 아마 근데 이제 경찰이 추정하는 거는 허씨 말고도 강제로 차로 억지로 끌어내려고 그래서 당했던 여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온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다른 그 시도를 당했던 여성들은 피해갔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 허씨 같은 경우는 제대로 낚아채갖고 강제로 집어넣은 게 아닐까 이제 좀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성들 3명 다 그 공통점이 있기는 해요. 뭘까요? 긴 생머리에다가 밤늦은 시간에 긴 생머리에 스커트를 입은 여성들. 스커트를 입은 여성들이고 아니고. 날씬하고 예. 좀 얼굴이 준수합니다. 예. 이 세 여성 다. 네. 그러니까 어떤 지 나름대로 어떤 그 성향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새끼. 그 피해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있었던 것 같아요. 유영철이 새끼가 선정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강제로 태우는 방법으로 이제 수법을 바꿔가지고 그냥 납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그런 거예요. 거죠. 이제 진짜 이게 그래도 안 잡혀서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이때부터 시작돼서 만약에 경찰이 늦게 잡았으면 엄청 많이 죽었을 거예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강제로 차에 태웠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2명 앞에서 했던 방법 똑같이 합니다. 차 안에서 그 손발 뭐 묶어놓고 저 금품강치 그 금품강치 한다는 건 딴 거 없어요. 저 가방 죽여서 가지기만 하면 강치가 아니죠. 네. 비번하라는 거예요. 비번. 네. 비번 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경우에 비번 얘기하면 정말 이제 죽는 거예요.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팬티 벗겨가지고 입에 넣어놓고 감아버리는 거죠. 강간하고. 그래 이 경우는 허씨 같은 경우는 살해되고 나서 4일 만에 7월 5일 날 네. 의왕시에 있는 백운호수 인근의 풀숲에서 발견됐어요. 아유, 어떡해요. 근데 이거는 이 김윤철이를 잡았을 때까지도 김윤철이는 그 7월 4일 날 검거했거든요. 네. 그러고 이제 7월 5일 날 인터뷰해야 돼요. 기자들 온 다음에. 그때 이 새끼가 그 세 번째 여성 추궁했는데 오리발 끝까지 까고 있다가 네. 사실은 그 여자도 내가 죽였습니다. 어디서 시신? 그러니까 그때 얘기한 게 이제 백운호수 옆에 풀숲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누가 찾은 게 아니에요. 아까 그 1차 사건 때 담과 담 사이에서 그 화재가 발생해서 그건 자연스럽게 찾았죠. 네. 2차는 그 풀숲에 있는데 그 청소하시던 분, 농사 짓는 분이 신고해가지고 찾았거든요. 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이제 그 검거돼가지고 두 건으로 일단 검거돼가지고 세 번째 건 부른 거예요. 그때 자백해가지고 이제 찾은 거죠. 물론 두 건 구속해놓고 아마 세 번째 건도 시신 어디 있는지 엄청 좋았을 겁니다. 수법이 유사하니까. 그 시신 찾아보니까 몸 곳곳에 구타로 인한 상처가 엄청 많았을 때요. 구타로. 쓰레기 같은 놈 진짜. 그리고 이제 그때 허 씨가 갖고 있던 명품 구찌백이 있었어요. 백이 있었어요. 네, 구찌백. 네. 이거 진짜 황당해요. 그거 강취했어요. 뺏었어요. 네. 그거 뺏어서 차에 뒀을까요? 지 전당포에 여자친구한테 선물했어요. 여자친구였어요? 저 상견례한 여자친구한테. 이거 웃기는 놈이잖아요. 첫 요걸- 번째 요걸- 범행해가지고 284만 원 빼서 100만 원 지 여자친구한테 주고 흡족하게 해주고 세 번째 여성 죽이고 난 다음에 그 구찌백 그 여성이 쓰던 구찌백은 또 그 여성한테 선물하고. 진짜 멍멍이 자식 같은 놈이네. 이런 진짜 멍멍이 개자식이죠. 그러니까 말해 멍멍이 자식이니까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환자 저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화재 때문에 크게 손상돼서 지문 겨우 도출했잖아요. 그 기름도 엄청나게 벗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그 DNA 같은 거는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첫 번째에서는. 얼마나 탔어요? 두 번째 희생자 이제 그 사체에서 범인 흔적 도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DNA 이제 도출을 했는데 7월 4일 날 김윤철이를 검거할 때까지 DNA 그 결과는 안 오고 있었어요. 안 오고 있었고요. 예, 안 오고 있었어요. 예. 그럼 뭘로 잡았을까? 예. DNA로 잡았을 것 같은데. 아까 뭐 현금 지급기가 결정적 뭐 했다고 예,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아니 그 가기 전에 이제 얘기를 할게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아까 그 피해 여성 통화 기록을 여자들 통화 기록을 다 분석을 해갖고 그 여성들이 이제 단인 동선 전체를 다 뽑아요. 여성 휴대폰을 이제 기주국 추적을 하면 여기서 있었고 몇 시에는 여기 있었고 여기 있었고 그러면 여성의 동선이 쭉 나오잖아요. 네. 그 여성의 동선에 걸쳐 있는 그 주변은 다 수색하는 형태로 수사를 했단 이동 말이에요. 경로가 나오니까요. 그런데 김윤철이가 CCTV가 설치가 돼 있는데 녹화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284만 원을 인출을 했잖아요. 네. 근데 세 번째 여성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놈 입장에서는 어디 가서 뽑겠어요? 익숙한 곳 거기가 가겠죠. 딱 좋겠잖아요. 네. 거기 가서 진짜 그 100몇만 원을 뽑아요. 근데 그 이전에 경찰이 가가지고 이거 깡통이네 알고 난 다음에 이 새끼가 계속해서 범행을 한다면 신용카드도 절취한다면 또 여기 올 것이다. 그러네. 예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은행 측에다 강력하게 요청했어요. 저 설치해달라고요? 진품으로 달아주시오. 그 새끼 범인 새끼는 가품인 줄 알고 있게 해서 또 올지 모르니까 진땡이로 달아주시오. 그거를 이제 경찰이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놈이 이제 그 허씨 세 번째 희생자 그걸로 그 허씨가 없어지고 나서 이틀 뒤에 7월 3일 날 신용카드 가지고 가서 120만 원을 인출하는 게 나와요. 찍혔네요. 사실 그걸로 검거한 겁니다. 그러네. DNA는 검거하고 난 다음에 국가수에 통보가 왔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국가수에 미리 그 DNA를 보관하고 있었다면 이 범죄자였다면 아마 바로 연락이 왔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는 평범한 회사원 생활한 사람이고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관리가 되는 사람도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이때는 2006년이라 DNA 유전자 은행도 없었고. 그렇죠. 그때는 DNA가 나와도 용의자를 좁혀갖고 그놈 거를 채취해서 대조하는 수단으로 썼지. 지금처럼 딱 그 강력범죄자 리스트에 나와갖고 그냥 입력해서 쪼르륵 뜨는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문제적 얘기. 그러니까 DNA가 그때 나왔어도 상당히 어려울 뻔했어요. 경찰이 용의자를 다 추려가지고 그놈하고 대조하는 작업을 해야 될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CCTV에서 얼굴 나온 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일단 동선 고래도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제 120만 원 인출하는 거 딱 나오니까 그 CCTV를 기점으로 해갖고 요놈이 인출을 해서 얼굴은 다 나왔으니까 인상착이 다 나왔잖아. 그 돈을 찾아갖고 나와서 움직이는 동선을 따라가면서 CCTV를 분석을 해서 집까지 갔어요. 계속 쫓아간 거네. 동선. 그래가지고 그 따라간 게 그 다음 날이에요. 7월 4일 날 새벽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새끼 긴급 체포한 겁니다. 제대로 찾았네. 네, 졸졸졸. 그러니까 CCTV 분석해서 역추적. 10걸음 더 가고 그쪽에서 CCTV 분석해서 좌측으로 10걸음 더 가고 이런 식으로 따라가가지고 이 새끼 아파트 주차장 아파트 특정해서 그 주차장에서 검거를 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김윤철이가 범죄를 감추는 데 있어서는 미숙한 건 사실이잖아요. 이거는 뒤에 사후 처리 프로 범죄자는 아닌 겁니다. 이거 보면 일단은 사람을 죽이고 강취한 그 신용카드를 가지고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한다는 것 자체가 그건 안 하죠. 안 하죠. 근데 그것도 얼굴 다 맨 얼굴 다 드러내고. 깡통이 됐든 안 하죠. 그리고 또 시신을 첫 번째 살인 사건 시신을 담과 담 사이에 넣어놨으면 나중에 부패가 완전히 진행돼갖고 악취 때문에 신고해서 누가 가서 볼 수는 있어요. 그러면 파리가 엄청 걸 텐데. 파리가 끓고. 그런데 집단에는 머리 쓴다고 가만히 가서 생각하니까 집에서 안 되겠어 도저히. 그래서 몰래 가가지고 기름 붓고 불 질러 버리잖아요. 그건 바꿔서 얘기하면 시신이 빨리 발견되도록 해준 거예요. 불을 내가지고 오히려. 교수님 근데 추정인데 꺼내려고 하다가 못 꺼내서 불 질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너무 이게 좁아갖고. 그런데 꺼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 능긴 쉬운지만. 담 이 위쪽으로 해서 완전히 깊이 들어가고 다시 꺼낸다는 거는 불가능하니까 꺼낼 생각은 난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불 질른 거. 그냥 틈과 틈 사이에 불을 확 질르면 그냥 타가지고 그 안에서 완전히 끝날 거라고 판단한 걸로 보여요. 이 새끼가.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새끼가 119에 발견되게 불 질러준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그건 범인 새끼 입장에서는 미숙한 거예요. 그렇죠.
어찌됐건 그래서 예, 예. 피해자 시신을 빨리 찾게 만들었고 경찰이 더 그때부터 긴장하게 했고 네. 수사가 박차를 가할 수 있게 해놨고 네. 여성 시신이 나오니까 볼 것도 없이 납살인이잖아 이거는. 네. 두 번째 시신도 또 그렇게 두 번째 발견되고. 시신도 이제 그렇고요. 노천에서.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시신 같은 건 중요한 게 뭐냐면 DNA가 나왔다는 거죠. 네. 물론 DNA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6년도에는 유전자 은행이 없을 때니까 이제 용의자하고 대조하는 수단으로만 쓰이는 간접 그때는 이제 그렇게 쓰였겠지만 어찌됐건 자기 DNA가 묻은 두 번째 피해자를 풀숲에 그냥 던져놨다는 것 자체도 그렇게 익숙한 범행은 아닌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얘 검거했을 때 보니까요. 검거에서 이제 담당 형사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살해에 대한 죄의식 같은 거 크게 없더라는 거예요. 크게 없고 분명한 거는 그냥 당장에 금품 강취하고 성폭행하고 그다음에 어디다 갖다 버려야지만 생각하지 앞뒤 전후 재는 건 없었다는 거예요. 치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앞만 보더라는 거예요. 앞만. 응? 그 앞만 보는 놈이 여러 건 터치잖아 이게. 이게 더 무모하고 더 위험해요. 네. 더 무모하고. 검거에 대해서 겁내지도 않은 건데. 그런 겁니다. 얘는 저 전과조회니까요. 20대 그 도로교통법인가 벌금 20만 원인가 낸 거 이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증거물 같은 거 이렇게 저 가방 차 그 소렌토에서 하니까 여성 모발하고 혈흔하고 뭐 이런 게 좀 발견이 됐어요. 네. 그거 들이댔잖아요. 네. 그거 들이댔는데도 무작정 오리발 까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요 집에 들어가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집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아씨 내 차 안에다가 무슨 신용카드하고 신용카드 뒤에다 비번 써놓은 신용카드가 몇 장이 그 내 차 안에 있었어요. 이거 내 차를 내가 주차장에 세워놨는데 어떤 놈이 끌고 가고 범행하고 도로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범인이 그 저녁에 차 몰래 훔쳐가지고 가서 그 차 안에서 사람 죽이고 다 죽인 다음에 신용카드 비번 적혀 있는 신용카드 거기다 놓고 도로 갖다 그 집에 주차장에 놔두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오리발을 쫙쫙 내밀다가 이제는 2차 사건에 DNA가 나왔으니까 이 자식 거 DNA 뽑아가지고 대조했겠죠. 그럼 딱 너 맞는데 이 새끼야. 여기서 묻은 거하고 너하고 맞는데 이 새끼 무슨 헛소리야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그래요. 그때 자백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피해자 거는 얘기 안 했어요. 끝까지 경찰이 제대로 세 번째 시신 발견 못한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 새끼가 끝까지 이제 입 안 열고 있다가 기자회견 1시간 앞두고 있어요. 이제 두 건으로 기자회견 이제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경찰이 그 얘기는 했대요. 너 지금 세 번째 실종자 허 씨도 네가 한 걸로 우리는 봐. 근데 이제 시신 조만간 발견될 거야. 근데 너 두 건으로 지금 이거 기자회견하고 너 두 건으로 기소돼서 이제 교도소 가지. 너 이 새끼야 우리가 반드시 시신 찾아가고 확정해서 너 재판 2번 받게 해줄 거야. 추가 띄운다고. 추가 띄우고 너 이 새끼야 이제 너 인생 끝나는 거야. 너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넥타이 공장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차라리 인마 지금 상태에서 세 건 다 불어가지고 한 번에 인마 짊어지고 가 이 새끼야 잘못했으면 너 오리발 계속 가면 너 불리해 그 얘기했더니 고민을 엄청 하더라고요. 고민을 이 새끼가. 이제 막 기자들은 밖에 와서 막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압박 엄청 줬나 봐. 기자들 막 카메라가 오고 그냥 웅냥웅냥하고 막 그러니까 1시간 뒤에는 지가 지나가야 되는데 예, 이제 포토라인 서야 되는데 이 긴장을 엄청 하고 이제 그러다가 또 형사는 마지막 한 건까지 너 그 우리가 그냥은 안 가. 너 분명히 네가 한 거나 뭐 우리 증거 있어 거의. 그리고 너 동선 보니까 세 번째 헛이 없어질 때 이 새끼야 네 동선하고 겹쳐. 막 이런 얘기 막 다 한 거야. 그러니까 기자회견 1시간 정도 앞두더니 이제 그 오후 2시경에 3시에 아마 기자회견 하기로 했나 봐. 7월 5일 날. 형사님 저 좀 뵐게요. 갔대. 그랬더니 울면서 사실은 헐씨 내가 죽였어요. 우리 자백을 했는데. 이때 무너졌구나. 그러면서 그럼 이제 형사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는 시신 어디 있어?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기자회견 뒤로 미뤘다는 거 아니에요. 미루 그냥 또 찾으러. 그렇지 신수. 그래서 7월 당일날 5일날 오후에 아까 얘기했던 의왕시에 있는 백운호수 인근에 있는 풀숲에서 허씨 시신을 마지막으로 수습을 했어요. 그러면서 살해된 거를 이제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신 상태 부검 뭐 이렇게 해보니까 앞에 그 2명 한 거하고 비교할 때 똑같은 수법 아시죠?
질식사. 네, 질식사. 입에다가 팬티 물어놓고 테이핑 해가지고. 그러면 교수님 근데 세 건 중에 첫째 사건은 유죄 입증할 증거가 구체적으로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랬죠. 첫 번째. 근데 첫 번째 그랬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성의 신용카드를 이놈이 들고 와서 뽑은 게 나오잖아요. 그것도 증거가 돼요, 교수님? 당연히 증거가 되죠. 돈을 뽑은 게. 뽑았으니까 범인이니까 뽑았으니까. 그렇게 본 거. 사실은 첫 번째 범행 났을 때 이게 그 구체적인 증거 제대로 못했죠. 뭐 시신 불타서 DNA 안 나오고, 그러니까 DNA로 잡기 어려웠고. 예. 저 CCTV 영상은 그때는 없었고, 예, 찍히는 없었고. 없고. 예. 또 차에도 뭐 특별하게 그 윤 씨 관련된 증거도 없었고. 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 그 비번이에요, 비번. 비번이요? 비밀번호. 뭐 비밀번호가 뭐 이놈이 그 인출기에서 돈을 뽑는데 우리가 유추할 수 있잖아. 염건영이 카드 같으면 염건영이 생일이나 그렇죠.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뽑는데 이거는 터무니없는 비번이에요. 이 새끼가 돈을 뽑은 거. 터무니없는 비번으로 돈을 뽑는다는 얘기는 말해주지 않았으면 죽은 피해자가 말해주지 않았으면 절대 유추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락이 걸리죠. 이것저것 해가지고 못해요. 못하죠. 걸리죠. 근데 단박에 뽑았다는 얘기는 더더군다나 이 피해 첫 번째 그 윤 씨의 카드 비밀번호는 군대 간 남자친구 생일이에요, 생일. 당사자는 그거는 당사자 아니면 절대 유추해가지고 뺄 수가 없는 겁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이 새끼는 탁 됐든 가더니 촥 놓고 쫙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형사가 그거 중요한 거지. 뭐 이 새끼야, 그래 DNA 없어, 불타갖고 DNA도 발견 못하고 CCTV에도 그 새끼 얼굴은 안 나타나니까. 네. 그렇지만 차에서 발견된 신용카드에 이제 두 번째 했을 때 CCTV에서 이제 그거 나왔잖아. 얼굴. 그러니까 이제 비번 가지고 쫓은 거죠. 비번 가지고. 너는 이거 네가 통박 굴리고 유추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비번이 아니야. 협박해 가지고 그 피해자가 말하지 않았으면 절대 네가 이 비번을 알 수 없어. 그걸로 쫙 가지고 범행 자백 받았다고. 예. 잘 받으셨네요. 이거는 진술을. 김윤철이 같은 경우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기에 오토바이 타다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0만 원 낸 게 전부고요. 네. 거의가 이 범죄 저지른 새끼들이 직업이 변변치 않잖아요. 그렇죠. 예. 네, 무직이거나 변변치 않잖아요. 네. 불안정하고. 얘는 학력도 그 전문대학에 물론 2년제 컴퓨터 관련 학과 나와가지고요. 컴퓨터 관련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아주 평범한 직장인이고 또 살인을 저지르는 그 46일간에도 하루도 안 빠지고 출근했어요. 그래서 누가 의심했겠어요. 네, 꼬박꼬박 출근했고 직장 내에서 성격도 아주 원만하고 사교성 있고 성실하게 일한다고 소문났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사건 나고 나서 동료들 전체가 다 충격에 빠졌다. 많이 놀랬겠네 이게. 이 형이 자지러진 거죠. 자지러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도 조사해 보니까요. 집에서도 아주 온순하고 큰 말썽이 없었대요. 효자로 부모들이 생각했지. 효자로. 부모님 놀랐겠네. 효자로. 그러니까 아버지 명의로 차도 뽑는데도 말 안 했지. 그래서 집을 근데 이제 하나 중요한 게 나왔어요. 뭐가 나왔을까요, 이게? 자, 집을 딱 수색했죠. 형사 당연히 집 수색하죠. 수색을 했더니 포르노가 한 수십 건 나와요. 포르노 영상. 포르노 영상 테이프이 나왔는데 그 영상을 경사들이 다 돌려서 봤어요. 보니까 내용이 여성을 테이프로 결박해가지고 강압적으로 성행위하는 장면의 영상이 엄청 많아요. 압도적으로. 가학적인 그러니까 포르노예요. 이게 반디지라는 그거 나온 거네, 일본 거. 그런 거. 네, 이게 묶어놓고 막 하는 거. 묶어놓고 하고 막 촛불 촌농 떨어뜨리고 고통 주게 하는 가학적인 그런 그 포르노 그거만 쭉 나온 거예요. 네,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여성들 같은 경우 이제 그 팬티를 입에 물린다든지 뭐 이런 게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막 그 가해 행위를 해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여성을 실제로 강간하는 그런 그 동영상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새끼가 그거에 영향 받아서 똑같은 수법으로 여성들한테 가해를 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엄마가 뭐 이건 지 얘기예요. 형만 편애한다는 그 피해 의식은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여자에 대한 어떤 증오가 뭐 작용한 게 아닐까 그러는데 나는 거기다 빗대기를 엄마한테 잘했다며요 또. 그러니까 이제 뭐 양가성인데
근데 내가 판단할 때는 이거는 뭐 나중에 이제 뭐 프로파일러라는 사람들이 붙어갖고 뭔가 이제 프로파일러 밥값은 해야 되니까 이거 갖다 댄 것 같아. 어렸을 때 형만 편견 이뻐한다는 편견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증오가 싹 터서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했다 이렇게 유추한 것 같은데 제 판단은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전 얘가 또라이 같아 그냥. 너무 앞서간 얘기 같고요. 그 얘기는 너무 지나친 것 같고요. 그냥 그 포르노 테이프 보면서 똑같이 하고 싶은 욕망 느꼈고 그 성관계 하면서 사람 죽여가면서 그 어떤 쾌락을 느끼는 그런 범죄자였던 것 같아요. 응? 무슨 뭐 엄마가 형 편애한다고 그래가지고 여성에 대한 증오가 느껴지고 어머니에 대한 증오가 여성의 증오로 전이해서 여성을 대상으로 죽였다. 너무 너무 앞서간다.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아마 카드빚 같은 건 한 1,000만 원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 새끼 얘기는 그 차 소련 통과 뭐 그 차 뽑기 위해서 그래서 뭐 지는 뭐 그 1,000만 원 빚 갚으려고 내가 그 3명이나 죽여 이게. 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저는 타당성 없어 말도 안 보입니다. 되고. 그 빚 갚을 정도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대 초반 20살 22살짜리 어린애들 그 상대로 안 합니다. 범행. 열심히 일해야지. 뭔 돈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때 2006년 당시에 이 새끼가 월급이 150만 원 정도 됐대요. 그 연봉이 한 작은 돈 아니에요. 280만 원 정도면 근데 많이 받은 거예요. 돈도 많이 받고 또 집안 형편도 어렵지 않았고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카드빚 뭐 이것 때문에 범행했다는 건 타당성 없어 보이고요. 소비를 좀 많이 과하겠나 보네요. 그게 지 여자친구하고 각종 유흥에 그 훔친 인출한 돈 다 썼죠. 그랬으니까 이 새끼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참 이 사건이 엽기적인 거는 그 여성을 죽이고 그 여성의 카드로 인출한 돈을 지 결혼할 여성한테 주고 세 번째 여성한테 죽이고 나서 그 뺏은 그 구찌 가방을 또 지 결혼할 여자한테 선물 주고 이게 야, 아마 그 여성도 결혼할 상대자 그 여자도 아마 자지러졌을 거예요. 경찰이 그거 찾으러 왔을 때. 이거 지금 희생자 죽은 여자 거라고 그러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안에는 소지품 자체도 무서웠을 거야. 아마 자기가 넣어놓고도. 이거 소름 돋는 얘기예요. 사람 목숨이 걸린 건데 그게. 그리고요 이 새끼가 2차 범행 했을 때 어린애 거 있었잖아요. 걔 그 디카 있었어요. 디카 카메라. 그거 들고 와가지고 그 지 여자친구하고 민속촌에 놀러 와서 그걸로 찍어요 또. 환장한다 진짜. 두 번째 그 죽인 그 20살짜리 여학생 그 디카로 사진 찍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회사에 와가지고 또 회사 동료들한테 그 카메라 보여주고 수십 장 사진도 찍고. 제정신이 아닌 놈이지 이게. 카메라만 있으니까 카메라 가방도 사고 메모리 카드도 구입하고. 이게 세상에 개념 자체가 없네 이 사람이. 근데 김윤철이 그 얘기는 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잘 몰랐다. 정신없이 사람 죽이는 하고. 근데 두 번째 피해자 죽일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열을 느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여성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열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안 잡혔으면 한 달에 한두 명은 꼭 죽였을 거다. 정직하네 이건. 그러니까 이건 정직한 거예요. 진짜 그랬을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스스로 살인에 중독돼 가는 상태를 이제 그 표현해 준 거예요. 이게. 쾌락살인이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보니까요. 이 사건이 큰 획을 그어요. 3명을 살해를 했는데 이제 이거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예요. 말이 돼요 이거는 사형이지. 이 무기징역 선고했는데 3명을 살해해도 무기징역이 선고된다는 첫 번째 사건이에요. 이 사건. 그 이후로 이제 3명 살인해도 무기가 굳어질 수 있는 그 전례를 남긴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제 아직까지 4명 죽였는데 어떻게 사형 선고하는지 안 하는지는 아직 4명이 안 나와가지고 희생자가 4명이 안 나와서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할지가 아직 그 판단이 안 섰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 사건에서 3명을 죽여도 무기가 떨어진다. 말도 안 돼. 하는 전례를 만드는 그 이 사건입니다. 당시 수사진 열 많이 받았겠네요. 이거 저 세 번째 피해자 그 허씨 27살 먹은 그 허씨 아버지가 무기징역 선고되니까 그 군포경찰서 홈페이지에다가 글 올렸어요. 군포 연쇄살인 사건이 무기징역이라니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 법원에다가 불만 표출했는데 빨리 사형 선고해달라 그러고 막
여러 사람들이 막 탄원도 하고 그랬어요.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끼는 2007년도 6월 달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기징역 선고받아서 현재도 복역 중에 있습니다. 이거 근데 이거는 이거 봤더니 네. 그 참작 사유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그게? 전과가 없다. 그 다음에 개전 예정이 있어서 전혀 교화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사람 3명 죽였는데.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이게 교정인데 이게?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는데 그런 그 판결문이 뭐 넣고. 상장 받은 것도 있어요? 또. 그거는 이제 할아버지가 6.25 참전용사래요. 국가유공자. 나라를 지키신 거지. 그게 국가유공자의 후손이라서 이게 좀 감형해 준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있는데 판사가 이런 것까지 계산했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분명한 거는 판사는 동종 전과가 없다. 말인데 이게. 그다음에 반성을 하고 있어서 교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봐서 이제 무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인간 변호사님한테 미안했나 보네. 네. 그래서 이 사건이 주는 게 있어요. 초범도 우리가 예단 갖기 쉽잖아요. 수사관들 특히 이거 명심해야 돼요. 사건 수사를 하다 보니까 야 살인 사건은 초짜가 죽일 일은 없어 절대로. 야 초짜는 그건 둘째치고 전과자 뽑아봐. 불량배 전과자 볼수 뽑아봐. 있어요. 이쪽으로 맞아요. 집중해 버리면 안 돼요. 네. 앞으로는 수사관들도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초짜도 얼마든지 이렇게 살해 행위하고 연쇄살인 할 수 있다. 완전히 깨끗한데 뭐. 그 초범도 가능하다는 거 저 머릿속에 입력해 둬야 되고요. 이 사건은 제가 볼 때는 돈보다는 어떤 그 성폭행의 목적이 쾌락살인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이웃집 살인마. 네. 평범한 이웃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놈이 지킬과 하이드박스처럼 두 가지 얼굴 가지고 악마잖아요, 악마.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고 이거 신상 공개 안 됐습니다. 왜 내가 신상 공개가 이제 안 됐는지도 정말 답답해요, 이게. 사실 강호수인 사건 때부터 신상 공개 얘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던 사형을 3번을 해도 시원찮은 판인데. 그러니까요. 무기요, 무기는. 그 특별한 거는 박스 테이프를 쓰는데 우리가 청 테이프를 많이 썼잖아요. 네. 살해하는데. 네. 근데 요놈 같은 경우는 그 투명 테이프 썼어요. 투명 테이프가 더 숨이 막혀요. 그것도 그거지만 이렇게 판단하더라고요. 청색 테이프로 둘둘 말아버리면 안 보인답니다. 네. 근데 투명 테이프로 감아놓으면 고통받는 얼굴 전체가 일그러진 얼굴 전체가 보인대요. 그 목적이었다고 이놈은 본다는 거예요. 네. 투명. 그래서 투명 테이프로 입에다 팬티 물려놓고 입부터 감기 시작해서 얼굴 전체를 감는데 감으면 얼굴 전체가 보인다는 거예요. 청색 테이프를 감아버리면 아예 안 보이니까 그걸 지켜봤다는 거예요. 이게 교수님 미국 판례에서 보면 살인 방법 중에 그러니까 원샷 원킬보다 그러니까 서서히 죽어. 스테디 킬링에 천천히 죽이는 거 있잖아요. 이게 형량 훨씬 세요. 그게 고통 준 거잖아요. 죽어가는 사람한테. 네. 그래서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 법원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왜 죽는 과정으로 고통을 느끼게 하고 쾌락을 느꼈다면 이건 쓰레기예요. 인간도 아니에요. 판사가 사람 그 죽이는 놓친 인사- 지금 예. 우리 염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판사가 간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판사는 결과만 본 거예요. 그냥 죽인 거. 20, 30 다 그런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죽인 거로만 본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죽였는지에 대한 그 상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서서히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사람을 죽어가게 만들었는데 단지 죽인 거로 그냥 단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전해정이 있다고. 이것도 모르는 사람 한 거잖아요. 더 나쁜 거지. 그러니까요. 길 가다가 벼락 맞아 죽은 건데 3명 다. 근데 이제 이 사건에서도 뭐 강원순 이 사건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계할 점이 있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피해자 밤늦은 시간에 낯선 남성이 아무리 호남형이라고 하더라도 차 타라고 그러는데 덜커덕 탄 거, 호의동성한 거는 그거는 좀 경계할 점이에요. 네. 세 번째 피해자 같은 경우야 물론 뭐 강제로 끌려 들어갔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그거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아마 그런 사람 절대 없을 거야. 밤에 뭐 있다가 누가 차 태워준다면 타는 남성은 타요. 아마 절대 없을 거예요. 여성이 태워줘 타지 말아요. 그렇게 좀 생각해요. 2006년도에 정남규 사건이 막 있어갖고 시끌시끌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 즈음에 사회적으로 막 그 논란이 여성들이 13명이 죽었잖아요. 네. 그 논란이 있는데 그 시기에 그래 남자가 와서 차 타라고 하는데 그걸 무감각하게 물론 20대 여성들이 사회현상 돌아가는 것에 비교적 무감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막 정남규가 13명의 여성을 막 죽였는데 사실은 13명의 여성이 20대잖아.
자기들이 그 희생자군 나이하고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그 좀 무감각하게 그래서 뭐 이거 돌아가신 분한테 책임을 미룬다는 게 아니고요. 나쁜 놈이에요. 그 좀 경계심이 좀 이게 지금도 아직 교도소에 밥 처먹고 있다니까 화가 나네. 이 새끼는 지금도 저 무기징역 받아갖고 살고 있어요. 자과장 교수님 저기 또 이것도 고인의 명복을 좀 빌어야 됩니다. 이 사건은 수사에 관여했던 그 군포경찰서 형사들은 제가 그 다 아는데 네, 고생 많이 하셨네요. 고생 엄청 했습니다. 그분들 뭐 이름은 제가 이번 주는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호명하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라기보다는 희생자 3명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도 그 뭐 마치 잘했다는 듯이 이름 불리는 걸 원치 않는다 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네. 그거는 제가 충분히 지켜줄 의향이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어찌됐건 이 사건은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은 사건이 나는 거를 미리 막지 못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예방 못한 경찰의 책임이고요. 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형사가 차관을 진짜 잘한 거예요. 네, 네. 정말 요 놈이 이 짝퉁 가짜 그 CCTV라는 사실을 알고 여기를 또 범행을 하면 반드시 일로 또 올 것이다. 네. 또 올 것이다. 그렇다면 요거 저 진품으로 다뤄놔야 된다. 예, CCTV. 예. 그래갖고 은행에 가서 처음에 은행에서도 굉장히 비협조적이었어요. 그렇지. 근데 난리 쳤다는 거예요. 네. 다뤄라. 그래. 아니 세일구 외양광고 치는 거지 범인이 또 오겠습니까 여기 이렇게까지 얘기했대요. 네, 은행 네. 측에서 네, 네. 예산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막 형사들이 막 가서 난리 치면이더라고. 열심히 잘하셨어요. 다르쇼 이거 예, 빨리 다르쇼. 예, 여기 예. 다시 올 개연성 충분히 있습니다. 네. 안 와도 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와도 달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달아놨는데 여지없이 허시 죽이고 그놈이 거기 와가지고 찾는 바람에 얼굴 다 드러난 거예요. 큰 참사를 빨리 막을 수 있었네요. 예, 그래서 안양 군포 연산인 사건은 사실은 이거 강호순이 정남규 사건 때문에 묻힌 사건이에요. 2006년도에. 물론 저 강호순이 사건은 그 이후지만요. 네. 그래서 묻혔던 사건, 우리한테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 중에 어떤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건인데, 네. 요거는 뭐 우리가 궁극적으로 한 번은 언젠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네. 찾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절대 모르는 낯선 사람의 차는 타지 않는다. 차를 안 돼요. 무조건 차는 안 돼요. 이유 여러망으로 타지 좋은 뜻 않는다.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면 그렇게 좀 얘기하고 정리하는 게.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예.